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컴플레인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주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한이 맺힌 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진행을 또 빨리 못했어. 제가 그 지난번 했던 것 중에 이제 컴플레인 처리에서 기억나죠? 세 가지를 바꿔라. 사람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자기 자존감입니다. 왜냐하면 흥분한 컴플레인 환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굉장히 그 감정 노동이 크죠. 그래서 좀 멘탈도 많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멘탈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갖기 위해서는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 중책을 맡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걸 좀 추천을 조금 드려요. 실제로 저기 249조 여기 책에 보면은 제가 재작년에 컴플레인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컴플레인 세미나를 듣는지 좀 설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와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컴플레인 환자가 없는 치과는 거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이라는 거고,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컴플레인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부담이 크다는 거지. 두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또 그 이면에는 잘 처리하고 싶고 좀 극복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한번 꽤 유명한 컴플레인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좀 그 얘기를 하자면 그때 실장님 집권직이었나? 서 원장님 그 아주머니 그거 아니야? 그 앞정권이었어? 우리 박균 실장님 이전이구나. 그분 케이스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이거 되게 진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충치 진단을 할 때 7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안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특히 디지털 쪽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충치가 일단 원장님이 어떻게 봤냐면은 겉에 보이는 충치만 보고 그냥 인레이를 그냥 해버린 거지. 근데 치료가 끝나고 환자가 어때요? 혀를 딱 대보니까 어때? 원래 자기가 충치가 있는 줄 알았던 곳이 여전히 그냥 까칠까칠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랄캠을 찍어봤어. 이럴 때는 우리 오랄캠 되게 크게 고성능이야 그냥 아주. 그 치료를 안 한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크게 아주 선명하게 찍히더라고. 이게 뭐예요? 치료 잘못한 거지. 사실 그걸 한 번만 미러로만 좀 이렇게 봤었어도 됐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기분 어떻겠어요? 분노 폭발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 여기 스트리밍 듣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충치 있어가지고 혀대 가지고 까칠까칠해가지고 치료 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까칠까칠해. 봤더니 그 위쪽 교환면 쪽만 이렇게 인레이가 들어간 거지.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환자분이라면? 이다희님 이게 단순히 신뢰도 하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환자분이 어떤 짓을 해도 난 이해가 가.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맞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오해를 푸는 차라리 좀 편해요. 오해만 풀면. 근데 이건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그 아주머니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로 데스크 나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지. 근데 문제는 이제 카드로 하셨다 보니까 그 결제했던 카드를 또 두고 오신 거야.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오시라고 카드 갖고 오시면 취소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줌마 씩씩대면서 이제 간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 기억에 나는 학교 수업 가고 없었고 복귀했는데 그게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야 그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 해드려야지. 처음에 그 방침이었어. 왜냐 내가 그날 없었기 때문에 이미 타이밍을 한번 놓쳤어.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뵀더니 이 원장님도 굉장히 죄책감이 큰 거예요. 뭐냐면 진료를 정말 내가 오래 했지만 내 평생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치과의사로서 그런 걸 했다는 게 자기 평생에 처음이랬어요. 진짜 자기가 자책하시는 거야. 너무 내가 어떻게 그러냐, 정말 내가 한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따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환자분한테 환불은 기본으로 해드리고 좀 따로 위로금도 조금 이렇게 챙겨드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알겠다고 그러죠. 내가 뭐 위로금까지 준다는데 내가 거기서 원장님 저는 컴플레인 처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할 수, 이런 얘기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오셨지. 근데 얼마나 이 환자분이 우리 병원이 꼴배기 싫었으면은 본인이 안 오셨어요. 남편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응대를 했죠. 인사를 드리고 일단 상담실로 모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야. 그냥 환불해주지 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래도 알고 환불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건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실에 가가지고 우리 그날 찍었던 오랄캠 사진 어때요? 아주 선명하게 크게 나와. 또 이게 그럴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충치가 크게 보이는지 몰라 이게 진짜.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좀 충치가 있어서 요거를 사실 제거하고 씌우면 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놓쳤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충치만 제거해서 간 거라서 이게 뭐 신경을 죽였다든지 돌이킬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가 있었지만 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은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사모님 저희 병원에서 시간 쓰고 뭐 쓰고 했는지 마음 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는 게 맞다. 환불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고.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야. 그 남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거 환불해드리는 거는 사실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단지 제가 이 자리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건 사모님이 처음에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셨을 때 뭐겠습니까? 나름 본인의 몸을 믿고 맡긴 거다, 우리 치과에.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긴 환자에게 되게 실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믿고 시작하시는 분께 우리는 신뢰를 못 준 부분이 나는 지금 몇 배나 힘들고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그거라고 했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건 되게 진정성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그 남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뭐 이거는 정말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래도 저희 원장님도 정말 자책을 많이 하셨다.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 만한 일이 발생했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 멘트는 가져가세요. 정말 이게 클로징 멘트였어요. 근데 저희한테 10,000명 중 한 분은 0.01%지만 사모님은 뭐죠? 100%. 저희에게 0.01이지만 사모님한테는 100%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모님한테, 제가 사실 그때 어제 없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사모님께 저희가 저희 병원을 믿고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을, 그 약속, 신뢰를 지켜드릴 수 있게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수 없는지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회를 얻고 싶다고 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기회, 실수는 한 번,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결국 뭐라고 하냐면 와이프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번거롭게 안 해드리겠다. 혹시나 제가 사실 어제 없어서 이것도 변명입니다. 근데 혹시나 사모님께서 싫다고 하시면 저희가 카드 취소가 아니라 그냥 현금을 이체해드리겠다고 그러네요. 그럼 뭐죠? 우리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내고 뭐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거야. 근데 뭐죠? 번거롭게 한 번도 오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거든. 수수료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일 아니면 오늘 가셔서 이제 명함을 드리고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그래서 사장님이 갔어. 근데 나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사실은. 근데 갔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분이. 그 진짜 떨리지 않겠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와이프랑 얘기해봤는데 참 그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참 마음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들으니까 또 뭐지? 왜 그런데라고 했겠어요, 그 남편분? 네. 진정성은 느껴졌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데 망설여지는 게 있다는 거지. 싫어서요? 사모님이 그날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좀 미안하다는 거죠. 그날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고 왔는데 다시 오기가 그렇잖아요. 해서 제가 바로 사실 그거는 사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 포함해가지고 저희 지금 모두 다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교양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했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방문하고 제가 또 나가서 인사드리고 고맙다 그랬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때? 우리는 이제 실수하면 끝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또 마무리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죠? 치료비 환불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지. 물론 우린 기공료는 2배로 나갔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을 받을 걸 받되 진정성이 전달되고 환자의 마음까지 얻어낸다면 어때요? 큰 거지. 왜냐면 우리는 신뢰를 잃었던 환자 한 명을 다시 우리의 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단순히 뭐 그냥 치료 하나 해가지고 환자 한 명 더 치료 하나 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컴플레인 처리를 하시는 분께 왜 좀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후로 그 원장님이 저에 대한 그게 바뀌었어요. 뭐 그전에 뭐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술만 드시면은 그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총 대표원장님한테도 그런 일이 진짜 내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그런 건 처음이고 나를 포장을 해주시니까 나도 좀 으쓱하고 좀 실제로 이제 좋은 거죠, 그게.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뭐냐면은 어떻게 진정성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죠. 환불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환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케이스가 또 이렇게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아무튼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과실이 있었을 때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